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상필 반장님의 목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쪽을 바라봤어요. 중졸이 용접 품질을 안다고? 하필 여자애가 나서서. 아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반장님, 학력과 성별은 상관없잖아요. 수치가 뭐가 중요해?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현장이야. 하지만 제가 측정한 게 정확해요. 정확한 기록?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아름은 온몸이 떨렸어요.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는 모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직이야. 일주일간 출근하지 마. 네. 정직이요?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나오며 아름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한 할머니의 차를 고쳐준 그 선행이 모든 걸 뒤바꿀 거라는 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아름입니다. 19살이고요. 조선소에서 야간 용접 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2시 조선소 야드에 용접 불꽃이 파란 별처럼 번졌습니다. 아름은 무거운 용접 마스크를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검은 마스크 자국이 하얀 얼굴에 선명하게 남았죠. 19살 소녀의 얼굴치곤 너무 진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규칙적이면서도 미묘하게 비어있는 소리였죠. 아름은 용접봉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기계는 아프면 소리로 말한다고요. 진동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려준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폐부품 수집소에서 어릴 때부터 듣고 만지며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아름아, 오늘 야근 끝나면 바로 들어와. 반장님이 멀리서 소리쳤어요. 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 소리는 분명 뭔가 잘못된 신호였거든요. 조선 경기가 나빠진 이후로 하청업체들은 더 빨리, 더 저렴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안전검사도 예전만 못했고요. 아름 같은 보조 인력들에게는 빨리빨리라는 말만 돌아왔죠. 새벽 4시에 야근이 끝났어요. 아름은 작업복을 벗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해의 작은 도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투석을 받은 날이라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아름은 발소리를 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등학생 남동생 한소리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죠. 아름은 소리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라, 누나가 열심히 할게. 너는 공부만 하면 돼.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늘 불안했어요. 월세와 병원비를 내고 나면 통장엔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정말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까요? 아름은 창문을 열어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거대한 공룡처럼 서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까지 일해야 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놓으면 더 나은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아까 들었던 그 소리가 떠올랐어요. 똑똑똑. 뭔가 단순한 고장이 아닌 것 같았는데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름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배관 이상음 확인 필요. 내일 출근하면 반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은 눈을 감고 잠깐의 휴식을 취했어요. 꿈속에서도 용접 불꽃이 파랗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계속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죠. 아름에게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 소리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소리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아름은 안전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배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주요 배관 연결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용접 비산도 규정치를 넘어서고 있었고요. 아름은 꼼꼼하게 사진을 찍고 측정값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름은 안전일지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규정에 따르면 작업을 중단하고 본사에 보고해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상필 반장님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상필 반장님은 이 조선소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이셨어요. 하지만 요즘 표정이 늘 어두웠죠. 하청업체 실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아름아,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 상필 반장님이 아름의 어깨 너머로 안전일지를 들여다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장님, 이 부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균열이 생각보다 깊어서요. 아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필 반장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름아, 너 이 일이 처음이지? 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요. 그게 문제야. 너무 정확하게 봐. 상필 반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름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아름아, 현실을 말해줄게. 지금 조선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문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우리 같은 하청업체는 납기를 못 맞추면 바로 계약 해지야.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는 거고. 상필 반장님의 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본사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 작업 중단, 재검토, 수리 기간까지 합치면 최소 한 달은 늦어져. 그럼 우리 회사는 끝이야. 아름은 말문이 막혔어요. 안전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반장님, 그래도 안전은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 이 정도 균열은 당장 위험한 수준이 아니야. 며칠 더 지켜보면서 보강 작업을 하면 돼. 상필 반장님은 아름의 안전일지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좀 수정하자. 경미한 점검 사항 정도로만. 아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규정 위반 수준인데 이걸 덮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반장님, 저는 제가 본 대로 적은 거예요. 아름아, 하청은 입 다물면 산다는 말 들어봤지? 상필 반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여기서 말 많이 하면 좋을 게 없어. 특히 너 같은 신입은 더더욱. 그런데 상필 반장님의 다음 말이 아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이 안전일지 책임자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만약 시정조치가 내려지면 비용은 내 월급에서 까야 해. 아름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자신이 책임자가 됐는지 몰랐거든요. 반장님, 제가 언제 책임자가 됐나요? 어제 서류 사인할 때 했잖아. 그거 안전관리 위임장이었어. 아름은 어제를 떠올려 봤어요. 분명 급여 관련 서류라고 하셨는데요. 반장님, 저는 그런 설명 못 들었는데요. 아, 그래. 미안하다. 바빠서 제대로 설명 못했나 보네. 상필 반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미안함과 강요가 섞인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래. 시정조치 들어가면 비용이 최소 300만 원은 나올 거야. 내 월급으로는 몇 개월 치지. 아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0만 원이면 엄마 병원비 2달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일지에서 심각한 부분만 좀 빼고 대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강 작업을 할게.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아름은 안전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한 수치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기계의 소리를 듣고 정직하게 적은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우라고 하시는 거네요. 말하면 잘리고 침묵하면 양심이 상하는 상황이었어요.
반장님,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아름아, 시간이 없어. 오늘 오후에 본사 점검팀이 와. 그 전에 처리해야 해. 상필 반장님이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고 점검팀은 5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아름은 펜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아름이 작게 대답했을 때 상필 반장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름의 얼굴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야간 잔업이 끝난 건 밤 11시였습니다. 아름은 서둘러 작업복을 벗고 정류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내버스가 막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아, 놓쳤네. 아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택시비는 아까웠고 걸어가기엔 집까지 1시간은 좋게 걸릴 거였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도 28번은 밤이면 정말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듬성듬성하고 차들도 별로 다니지 않았죠. 아름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시동이 꺼진 SUV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어요. 검은색 경유차였는데 엔진에서 열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서 계셨어요. 단정하게 입으신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어디 고장 나셨나요? 아름이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여성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젊은 분이 오셨네요.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무서워서 멈췄어요. 어떤 소리였나요? 바퀴 쪽에서 찌익찌익 하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운전한 지 오래됐는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거든요. 아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퀴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났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봐도 될까요? 그래요, 부탁드려요. 이런 밤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아름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앞바퀴 주변을 살펴봤어요. 휠 베어링 부근에서 금속 가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트 몇 개가 미묘하게 풀려 있었어요.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름은 가방에서 작은 공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다 보니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휠 베어링 너트를 점검해 보니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몇 개가 거의 빠질 정도로 풀려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운전했다간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위험했어요. 바퀴가 빠질 뻔했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임시로 조치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일 꼭 정비소에 가셔야 해요. 아름은 공구를 이용해 풀린 너트들을 다시 조였습니다. 완전한 수리는 아니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천천히 가세요. 시속 40 이하로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기계 소리를 들으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다고요. 할머니가 감동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니. 정말 기특하네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집이 어디세요? 이 밤에 걸어가시는 건 아니죠? 아, 네. 버스를 놓쳐서요.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안 되죠.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 상태도 그렇고요. 근처 정비소까지 같이 가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할머니의 제안이 합리적이었어요. 아름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비소까지만요. 차 안은 깔끔하고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셨습니다. 아름은 계속 차의 진동과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정말 천천히 가세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밤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일이 늦게 끝나서 어쩔 수 없어요. 조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거든요. 할머니가 백미러로 아름을 바라봤어요. 조선소에서 일하세요?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네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생활 때문에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남동생이 있고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아름은 정비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젊은 분이 정확하게 봤네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정비사가 아름을 칭찬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네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아름에게 택시비를 주시려고 했지만 아름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할머니가 불러주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름은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안전일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연한 만남까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조선소에서도 베어링 문제가 있었고 오늘 만난 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아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밤이었지만 뭔가 뿌듯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안전일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기계 고장들이 계속 생긴다면요. 아름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고민하는 그녀의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며 결심을 굳혔거든요. 안전일지는 정직하게 작성하되 상필 반장님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니 상필 반장님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더 굳어 보였어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아름이 인사를 했지만 상필 반장님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제 안전일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상필 반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장님,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수정하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야. 하지만 제가 측정한 게 정확해요. 실제로 문제가 있거든요. 상필 반장님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갑자기 반말이 나왔어요. 아름은 당황했습니다. 반장님? 중졸이 용접 품질을 안다고? 하필 여자애가 나서서 상필 반장님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주변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이 슬금슬금 쳐다봤습니다. 반장님, 학력과 성별은 상관없잖아요. 제가 측정한 수치를 보시면 수치가 뭐가 중요해.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현장이야. 경험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 아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반장님, 저도 이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잘못된 걸 덮으라고 하시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지. 상필 반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키가 큰 편이라 아름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이 일지 때문에 본사에서 시정조치 내리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제가 책임지겠어요.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기록?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상필 반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제 현장 전체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 여기 내 현장이야. 아름은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필 반장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상필 반장님이 아름을 째려봤어요. 축하해. 내 덕분에 외부 품질 감사단이 온다. 네. 오늘 오후에 본사 품질팀이 갑작스럽게 현장 감사를 하러 온대. 안전일지 검토도 할 거고. 아름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죠? 반장님, 제가 뭔가 신고한 건 아니에요.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상필 반장님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알겠지? 내 이름으로 된 안전일지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아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상필 반장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 반장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가 고집부린 결과야. 다른 직원들도 이제 상황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아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을 중에 을인 하청업체에서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신입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한아름. 상필 반장님이 갑자기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늘부터 정직이야. 일주일간 출근하지 마. 네, 정직이요? 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름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안전규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거잖아요. 반장님, 저는 규정대로 한 건데요. 규정? 내가 아는 규정이 뭐야? 여기는 현실이야. 책에서 배운 거랑 달라. 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품질 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야. 아름은 자신의 작업 가방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현장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이 자신의 일터였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문을 나서서야 아름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눈빛이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소녀의 눈이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서야지. 아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바뀐 눈빛으로 조선소를 바라보는 아름의 모습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폐부품 수집소는 집 뒤편에 있었습니다. 녹슨 트럭들과 폐기된 기계들이 가득했죠. 어린 아름에게는 신기한 놀이터 같은 곳이었어요. 아름아, 이리 와서 들어봐. 아버지가 엔진 블록 앞에서 아름을 불렀습니다. 아름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엔진에 댔어요. 느껴지지? 이 진동이. 네, 느껴져요. 이건 베어링이 닳아서 그래. 소리도 들어봐. 아버지는 작은 망치로 엔진을 톡톡 두드렸어요. 맑은 금소금이 아니라 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왜 이런 소리가 나요? 베어링에 유격이 생겼거든. 원래 딱 맞아야 하는데 헐거워진 거야.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기계를 만질 때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름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지만 기계는 소리와 진동으로 진실을 말하거든. 그럼 아빠는 기계 말을 다 알아들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알아들어. 오래 들으면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아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아름아,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뭐예요? 정확함이야. 유격 잃는 사람 목숨 일시엠 나고 생각해야 해. 아름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계를 고치는 사람은 책임이 있어. 대충 하면 안 돼. 왜요? 그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가족도 있고 꿈도 있는 사람들 말이야. 현재로 돌아온 아름은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오늘따라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맞는 건 맞다. 아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아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제 촬영한 용접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균열 부위를 확대한 사진, 측정값을 기록한 음성 메모, 그리고 안전일지, 사본까지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상필 반장님이 원본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사진을 다시 보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수준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딸아, 내가 옳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름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보다 정확함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진실이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삶의 나침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른 아침 7시 조선소 정문 앞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파란 번호판을 단 수소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저게 뭐야? 감사팀인가? 수소차까지 왔네. 본사에서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름도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어제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나온 거였습니다. 첫 번째 세단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내렸어요. 그 다음 차에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깔끔한 차림새였죠. 그런데 마지막 세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아름은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 국도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거든요. 저분이 왜 여기에? 할머니, 아니 이숙현 의장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조선소 관계자들이 급하게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상필 반장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람 모빌리티 이숙현 의장입니다. 이숙현 의장의 자기소개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해람 모빌리티는 국내 상용차 혁신으로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전기 화물차와 수소트럭 개발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숙현 의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제 차량에 문제가 생겼는데 한 젊은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바퀴 소리 하나로 결함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낯선 노인을 끝까지 동행해 주셨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이 이 조선소에서 일한다고 하셔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아름이라는 분 말입니다. 아름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다니요. 상필 반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제 정직시킨 직원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아, 한아름 씨요. 그런데 그 직원은 현재 정직 중입니다. 정직이요? 무슨 이유로요? 이숙현 의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흥미롭네요. 제가 본 그분은 안전에 매우 민감하셨는데요. 이숙현 의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혹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안전일지 같은 것 말입니다. 상필 반장님이 당황했어요. 그게 현재 조사 중이라 자료가 분실되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때 아름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의장님, 저예요. 어젯밤에 도움드린 한아름입니다. 이숙현 의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 정말 반갑네요. 어젯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직이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숙현 의장이 아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안전일지에 기록한 내용 때문입니다. 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되어서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아름은 상필 반장님을 바라봤어요. 상필 반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료는 분실됐습니다. 분실이요? 이숙현 의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의장님, 제가 백업해둔 자료가 있어요. 상필 반장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름은 클라우드에서 사진들을 불러왔습니다. 균열 부위를 확대한 사진, 측정각, 그리고 안전일지 사본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제가 측정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숙현 의장이 사진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러더니 함께 온 기술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즉시 보수가 필요한 수준이네요. 기술진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숙현 의장이 상필 반장님을 바라봤어요. 반장님, 이런 중요한 안전 문제를 덮으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필 반장님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왜 정확한 기록을 한 직원을 정직시키셨나요? 그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절차요? 이숙현 의장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상필 반장님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의장님, 제가 측정한 게 정확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전문가가 봐도 정확한 판단이에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상필 반장님에게 집중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권위적이던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름 씨,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나요? 이숙현 의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두가 놀랐어요. 이런 정확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아름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상필 반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자신이 은폐하려던 일이 모두 드러났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아름이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길 위의 작은 선행이 현장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숙현 의장은 즉시 품질감사팀을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헤란 모빌리티 기술진들이 전문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상필 반장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용접부의 샘플을 절단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품질감사팀장이 선언했어요. 자분탐상 검사라는 비팍의 검사 방법이었습니다. 아름은 작업 과정을 지켜봤어요. 전문가들의 손길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장님,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은폐된 미세균열이 다수 발견됐고 용접 품질도 기준에 미달합니다. 한아름 씨의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름의 기록이 완전히 정당했다는 게 증명된 거였거든요. 이숙현 의장이 상필 반장님을 바라봤어요. 반장님, 이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중요한 안전 문제를 덮으려고 하셨나요? 상필 반장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납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정 조치가 들어가면 계약이 취소될까봐. 그래서 안전을 포기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상필 반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숙현 의장은 조선소 임원들과 긴 회의를 했어요. 그 결과 상필 반장님은 즉시 직위해제됐습니다. 또한 원청과 하청 간의 안전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조선소 사장이 약속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숙현 의장이 아름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름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이숙현 의장의 표정이 따뜻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니 더욱 감사하네요. 단순히 차를 고쳐준 게 아니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거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봤잖아요. 이숙현 의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아름 씨에게 제안이 있어요. 우리 해람기술교육원에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술교육원이요? 네. NDT 검사, 정밀가공, 차축과 현가개통 전문 과정이 있어요.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생활비도 드리겠습니다. 아름은 깜짝 놀랐어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요. 학력은 배움의 증명이지 배움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이숙현 의장의 말이 아름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투석 치료비는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남동생 학습 멘토링도 연계해 드릴게요. 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과분한 제안이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아름 씨가 한 일은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 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은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했어요. 또 오늘 조선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균열을 방치했다면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거예요. 이숙현 의장의 말이 계속됐어요. 이런 책임감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훌륭한 전문가가 될까요? 아름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꿈꿔왔던 기회였거든요. 시간을 드릴게요. 가족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아름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어요. 이숙현 의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내일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아름은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고 남동생 소리는 누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나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 소리의 말에 아름은 웃었어요. 소라, 너는 내 꿈을 찾아가면 돼. 누나는 소리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날 밤 아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정의가 승리하고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름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안도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소리로 읽는 장인. 1년이 흘렀습니다. 아름은 해람기술교육원을 수석으로 수료했어요. 이제 현장 안전감사 청음진동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은 현장을 돌며 기계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전문 장비와 함께 일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귀와 손끝의 감각이었어요. 이쪽 베어링에서 이상음이 들립니다. 아름이 정밀 측정기를 댔어요. 화면에 진동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교체가 필요하네요. 함께 온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름의 판단은 항상 정확했거든요. 요즘 현장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안전일지가 전자화되었고 버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토콜도 신설됐어요. 1년 전 아름이 겪었던 일이 계기가 되었죠. 점심시간에 아름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투석 횟수를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 엄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꾸준한 치료 덕분에 건강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소리는 뭐해? 로봇 동아리에서 대회 준비 중이야. 요즘 너무 열심히 해. 남동생 소리는 지역 메이커스랩 장학생이 되었어요. 매일 로봇을 만들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름을 소리가 반겼어요. 누나, 오늘 로봇 센서 프로그래밍 완성했어. 우와, 대단하다. 보여줘. 소리가 만든 로봇이 소리를 감지해서 움직였어요. 아름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라, 이거 진동 센서도 달 수 있을까? 당연하지. 누나가 가르쳐주면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남매가 함께 로봇을 만지며 웃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밤에 아름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매일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오늘도 작은 문제를 미리 발견했다. 정확함과 양심을 선택한 그날의 결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창밖을 보니 조선소가 보였어요. 여전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거예요. 아름은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국도 28번에서 들었던 휠 베어링 소리가 새로운 삶의 시동음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름이 혼잣말을 했어요. 작은 선행은 우연이었지만 정확함과 용기는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아름은 확신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그 선택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아름은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엄마는 건강해 보이셨고 소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나중에 누나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 소리의 말에 아름은 미소를 지었어요. 소라, 무엇을 만들든 정직하게 만들어. 그게 제일 중요해. 가족이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아름은 출근길에 걸으며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소리가 있다고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인의 자세라는 걸 이제는 알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기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러 가는 아름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바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